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조금 특별하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삼국지, 아시죠? 조조, 유비, 송원, 제갈량. 1800년 전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영웅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AI니, 챗GPT니 하는 말들 많이 들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좀 막막하지 않으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쉽게 쓴다는데 나이 들어 배우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다 틀린 건가?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800년 전 삼국지 시대도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400년 이어진 한나라가 무너지고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던 시대. 원소는 우리는 4대 명문가다라며 과거의 영광에만 기댔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출신이 무슨 소용인가 실력으로 말하자며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유비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함께 가면 된다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송원은 급할 것 없다, 우리 속도로 가자며 전통과 변화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혼란의 시대를 헤쳐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 합니다. AI 시대,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걸어갈 것입니까? 조조처럼 빠르게, 유비처럼 함께, 송원처럼 균형 있게, 제갈량처럼 신중하게?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고요.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함께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800년 전 혼란의 시대, 그리고 2026년 AI 시대. 두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 함께 걸어가시죠. 1800년,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 옛날 중국 대륙에서 조조가 말을 달리고 유비가 사람을 모으고 송원이 강동을 지키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세상은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 왕조가 일어서고 무너지기를 반복했고 기술이 발명되고 사라지기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국지를 읽으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이 보입니다. 난세, 바로 그 단어입니다. 정답이 사라지고 입장이 중요한 시대.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혼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난세는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기회입니다. 2026년 1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흥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막연합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난 건가? 젊은 사람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오는 건가? 아닙니다. 삼국지 시대도 그랬습니다. 가장 강해 보이던 원소는 가장 먼저 무너졌고 가장 약해 보이던 유비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출신이 미천하던 조조가 천하를 호령했고 물려받은 것을 지키던 송원이 가장 오래 버텼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빠름도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1800년 전 난세의 지혜를 빌려 2026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과거와 현재. 두 시대를 나란히 놓고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400년, 후한이라는 제국이 그만큼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사람들은 그 체제가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황제가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는 그 질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동탁이 낙양에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규칙이 사라졌습니다. 명문가의 혈통도, 오랜 관례도, 과거의 성공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읽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검색 중심. 20년 넘게 우리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창에 물었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습니다.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시대.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 기존 업무 방식의 해체. 새로운 경쟁 규칙의 형성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답이 사라졌고 입장이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는 것. 후한 말년에도 그랬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것이 정답. 이던 시대가 끝나자 각자 자기 입장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조는 실력을 택했고 유비는 의리를 택했고 송원은 방어를 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시대를 탓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설 자리를 찾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이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혼란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규칙이 흔들릴 때 새로운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옵니다. 반대로 과거의 규칙을 붙잡으려는 사람에게는 가장 가혹한 시간이 됩니다. 원소를 기억하십니까? 사세삼공의 명문가, 가장 많은 군사, 가장 넓은 땅.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랬다는 자부심이 변화하는 세상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버리는 용기가 아닙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군웅할 거. 한자로 쓰면 군웅할 거. 무리군, 수커숭, 의거할 거. 묻 영웅이 땅을 나눠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후한 말년, 천하는 수십 개의 세력으로 쪼개졌습니다. 원소, 조조, 유비, 송원, 원술, 여포, 유표, 마등. 크고 작은 군웅들이 각자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5년 지금 인공지능 업계도 정확히 그 모습입니다. 위, 촉, 오. 세 나라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위나라는 조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오픈 AI, 구글, 압도적 자본과 인프라. 표준을 장악하려는 전략, 그들의 구호는 명확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규모와 속도로 밀어붙인다. 총나라는 유비입니다. 오픈소스 진영, 메타의 라마, 명분과 집단지성. 자본은 적지만 개발자 커뮤니티라는 백성을 얻었습니다. 천하의 인재는 천하가 함께 쓴다는 철학으로 생태계를 키웁니다. 오나라는 송원입니다. 수성 전략과 지리적 이점, 엔트로픽의 클로드, 미스트랄 같은 기업들. 전면전은 피하되 자기만의 강점에 집중합니다. 안전성, 유럽의 독립성, 특정 도메인. 강동의 수로처럼 남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영역을 만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세력이 있습니다.
수직 특화 인공지능, 지역 강자, 틈새 전문가. 이들은 마등이나 공손창 같은 존재입니다. 작지만 자기 영역에서는 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대기업이라면 위나라의 규모 경쟁에 뛰어들 것입니까? 아니면 송원처럼 강동을 지키듯 현재 강점을 방어하며 조금씩 확장할 것입니까? 중소기업이라면 유비처럼 명분과 네트워크로 사람을 모을 것입니까? 아니면 마등처럼 서량의 기마 전술, 즉 특정 분야 전문성으로 살아남을 것입니까? 개인이라면 어느 진영과 손잡을 것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삼국지에서도 세 나라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잘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려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군웅할 거의 시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초반에 가장 강해 보이던 세력이 끝까지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원소는 초반 최강자였지만 관도에서 무너졌습니다. 유비는 가장 약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의 말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나를 알고 나의 방식을 찾으면 시대는 두렵지 않다. 네 가지 유형, 조조형, 유비형, 송원형, 제갈량형. 이것은 성격 테스트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조조형, 실용주의자. 결과와 속도 중시. 일단 써보고 판단한다. 명분보다 실리, 이상보다 현실.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운다는 자세입니다. 이 방식의 강점은 선점 효과입니다. 조조가 둔전제, 연환계. 관도의 기습처럼 늘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듯 조조형은 트렌드를 읽고 빠르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위험도 있습니다. 깊이 없는 확산, 도구 의존, 인공지능이 다 해줄 거야 라는 착각. 조조도 적벽에서 연환계에 당했듯 빠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송원형, 균형 잡힌 방어자. 균형과 안정 중시. 기존 전문성 위에 인공지능을 얻는다. 70대 30 전략. 핵심 업무 70%는 기존 방식 유지. 실험 업무 30%만 인공지능 활용. 이 방식의 강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송원이 삼국 중 가장 오래 살아남았듯 이 방식은 급하지 않지만 결국 버팁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느린 대응. 기회 상실. 적벽대전 때 송원도 결단을 내렸듯 때로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유비형, 협력적 네트워커. 사람과 신뢰 중심. 함께 배우는 것이 빠르다. 인공지능 스터디 그룹 구성. 지식 공유. 네트워크 활용. 혼자 고수가 되기보다 팀 전체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방식의 강점은 지속적 동기부여입니다. 유비가 관우, 장비, 제갈량과 함께 갔듯 함께 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개인 역량 개발, 소홀, 타인 의존, 우리 팀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스스로 배우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갈량형, 신중한 전략가, 구조화 검증 중심, 완벽한 설계 후 움직인다. 출사표를 쓰고 북벌하듯 목표, 전략, 리스크, 대안을 모두 문서화합니다. 인공지능 결과물을 반드시 이중 검증합니다. 이 방식의 강점은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제갈량이 6번 북벌에 실패했지만 촉한 군대를 온전히 귀환시켰듯 실수를 최소화합니다. 그러나 함정도 있습니다. 분석마비.
실행 지연. 좀 더 공부하고 시작해야지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맞는 진영의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빠르게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조조형입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유비형입니다. 천천히 가되 멈추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송원형입니다. 깊이 있게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갈량형입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위나라의 전략. 규모의 경제와 표준화. 대기업이나 대규모 조직이라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전사 가이드라인. 개인의 천재성보다 조직 평균 역량 상향 평준화. 모든 직원이 기본 수준 이상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것은 조조가 둔전제를 시행한 것과 같습니다. 병사 개개인이 영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군대가 안정적으로 먹고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프라 구축. 표준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구축. 인공지능 비용 회사 부담. 정기교육. 세션 운영. 거대한 제국은 개인의 자율성보다 체계와 반복 가능성에 의존합니다. 세 번째, 교육. 월 1회 의무 인공지능 교육. 이것은 강제처럼 들릴 수 있지만 큰 조직일수록 필요합니다. 자발성만으로는 전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축사무소 사례를 보십시오. 모든 프로젝트의 인공지능 검토 단계 의무화. 이것이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6개월이 지나면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준이 조직의 경쟁력이 됩니다. 위험은 무엇일까요? 경직성입니다. 조조의 위나라가 나중에 사마시에게 넘어간 이유도 거대한 조직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준화는 안정성을 주지만 동시에 유연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위나라 전략을 택한다면 반드시 실험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전체의 80%는 표준으로 가되 20%는 실험적 시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조직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오나라의 전략. 도메인 전문성과 유연한 동맹. 중소기업. 전문 기업이라면 이 길이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 수성 전략. 범용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데이터, 강점을 구축하라. 송원이 강동의 수로를 활용했듯 당신에게도 남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법무법인이라면 계약서 검토 인공지능. 그러나 단순 검토가 아니라 한국 특유의 관습법, 판례 데이터, 업계 암묵지를 결합한 것. 이것은 챗GPT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제조업이라면 품질 관리 인공지능. 그러나 일반론이 아니라 자사 공정에 맞춰진 30년 축적된 불량 데이터와 결합된 것. 이것이 강동입니다. 두 번째, 유연한 조합. 상황에 따라 도구를 바꾼다. 대기업 클라이언트에게는 안정적인 상용 인공지능, 스타트업 클라이언트에게는 최신 실험적 도구, 공공 프로젝트에는 오픈소스 인공지능. 송원이 때로는 조조와 손잡고 때로는 유비와 연합했듯 도구도 전략적으로 조합합니다. 강동의 지리적 이점, 전문성을 지키며 적벽의 동맹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만의 강점을 버리지 않으면서 외부 도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송원은 강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비라는 외부 자원을 빌려 조조를 막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다시 강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역량은 절대 외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변 도구는 유연하게 빌려 쓰십시오. 이것이 오나라 전략입니다. 촉한의 전략. 깊이와 시그니처 워크플로우. 개인 전문가, 프리랜서라면 이 길입니다. 첫 번째, 제갈량의 깊이. 인공지능을 넓게 쓰지 말고 특정 분야의 극도로 정교하게 쓴다. 삼고초려처럼
인공지능에게도 맥락을 충분히 제공하고 특정 분야 전문 프롬프트를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한옥 전문 건축가라면 일반 건축 인공지능이 아니라 한옥 설계 특화 프롬프트 수백 개, 전통 목구조 구조 검토 도구, 한국 전통, 색채 렌더링 기법.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년, 2년 천천히 축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만들어지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그니처 워크플로우. 아무도 따라하지 못할 프로세스. 개발. 제갈량의 북벌 전략이 그랬습니다. 모구유마, 팔진도, 공명 등. 이것들은 단순 기술이 아니라 제갈량만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3D 모델, 생성, 구조 검토, 수작업 디테일, 인공지능 렌더링. 이 네 단계를 하나로 묶은 워크플로우, 혹은 인공지능 초안 작성, 전문가 검증, 클라이언트 피드백 반영, 최종 정리.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옥 전문, 건축가 사례, 전통 목구조, 검토 인공지능 툴체인 구축, 한국 전통, 색채 렌더링 기법 개발. 이것은 범용 도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촉한이 작았지만 40년을 버틴 이유는 제갈량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대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깊이. 그것이 촉한의 전략입니다. 비책 첫 번째, 삼고초려. 프롬프트의 정성, 유비가 제갈량의 초가집을 3번 찾아간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첫 번째, 제갈량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갈량은 외출했습니다. 세 번째, 제갈량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불을 질러 깨우자고 했지만 유비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큰 인재는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갈량입니다. 천재 참모입니다. 단답형 명령으로는 그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맥락 제공, 유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듯 인공지능에게 배경을 설명하십시오. 나는 20년 경력 건축가다. 지금 한옥 설계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전통미와 현대 편의를 모두 원한다. 이렇게 시작하면 인공지능의 답이 달라집니다. 페르소나, 당신은 세계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라고 역할을 부여하십시오. 제갈량에게 당신이 나의 군사가 되어달라고 한 것처럼 반복과 정성, 한 번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질문을 다듬어 다시 물으십시오. 유비가 3번 찾아갔듯 인공지능은 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섬세하게 대해야 좋은 답을 얻습니다. 삼고초려의 정신. 그것이 프롬프트의 첫 번째 비책입니다. 비책 두 번째. 초선차전. 남의 자원으로 확장 채우기. 초선차전. 지프로 엮은 배에 짚을 싸서 화살을 받는 계책입니다. 제갈량과 주유가. 적벽대전을 앞두고 화살이 부족했습니다.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조조에게 빌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조조는 모릅니다. 집배를 강에 띄우고 안개를 이용해 조조 진영에 다가갑니다. 조조군은 적이 공격하는 줄 알고 화살을 쏩니다. 화살은 지폐에 꽂힙니다. 10만 개가 넘는 화살을 얻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방대한 데이터. 이것이 조조의 화살입니다. 당신이 모든 데이터를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연결하여 내 지식의 한계를 보완하십시오. 검색 증강, 생성, 영어로는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외부 데이터나 문서를 인공지능에 연결하여 내 지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기획서를 쓸 때 인공지능에게 세계적 석학의 관점에서 비평하라고 시켜 그들의 지적 자원을 빌립니다.
당신이 직접 수백 권의 책을 읽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그 지식을 요약해 줍니다. 반론 요청. 이 기획서의 약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인공지능은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초선차전입니다. 남의 자원으로 내 무기를 채우는 것. 인공지능이라는 안개 속에서 세상의 지식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비책 세 번째, 음참마속. 검증과 책임.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갈량이 가장 아끼던 참모 마속. 북벌 때 가정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속은 명을 어기고 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높은 곳이 유리하다는 병법을 맹신한 것입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위나라 장수 장하비산 아래 물길을 끈차 촉구는 무너졌습니다.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참수했습니다. 음참마속,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벤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틀리면 버려야 합니다. 환각경계. 인공지능은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합니다. 반드시 팩트 체크하십시오. 이중검증. 중요한 법률, 재무, 전략 문서는 인공지능에게 맡기되 최종 승인은 인간이 해야 합니다. 믿되, 검증하라. 영어로는 트러스트, 베리파이.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원칙입니다. 마속을 믿었지만 결과를 검증하지 않아 참패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믿되 검증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갈량도 실수했습니다. 당신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입니다. 음참마속. 그것이 세 번째 비책입니다. 비책 네 번째, 연환계. 도구의 연결과 자동화. 적벽대전의 가장 유명한 계책입니다. 조조의 북방 병사들은 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가 흔들리자 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이 제안합니다. 배를 쇠사슬로 연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조는 좋은 생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배들이 연결되자 화공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 척이 타면 전부 탑니다. 도구를 연결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조각배 하나로는 큰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도구들을 연결하여 거대한 요새, 워크플로우를 만드십시오. API, 제피어, 통합, 회의록 작성 인공지능, 요약 인공지능, 이메일 발송 자동, 일정 등록 자동. 이 네 가지를 연결하면 회의가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연환계의 함정도 있습니다.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멈춥니다. 조조의 수군이 화공에 전멸한 것처럼. 그러므로 항상 수동 대체 방안을 준비하십시오. 자동화는 효율을 주지만 통제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환계. 그것이 네 번째 비책입니다. 비책 다섯 번째, 공성계. 아날로그의 역습. 제갈량의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서성을 포위했습니다. 제갈량에게는 병력이 없었습니다. 성문을 활짝 열고 성루에 앉아 검은고를 탔습니다. 사마이는 의심했습니다. 제갈량이 병력이 없는데 성문을 열 리 없다. 필시 복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를 물렸습니다. 공성계. 빈 성의 계책입니다. 모두가 디지털로 무장할 때 오히려 성문을 열고 보여주는 인간적 진심이 허를 찌르는 전략이 됩니다. 첫 번째, 휴먼 터치. 매끈한 인공지능 이메일 대신 투박한 송을치나 직접 만든 미팅을 선택하십시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람의 온기는 희소해집니다. 공감과 위로가 당신의 최강 무기입니다. 두 번째, 희소성.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람의 온기는 희소해집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될 때 수작업으로 만든 것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공감과 위로가 당신의 최강 무기입니다. 제갈량의 검은 고소리가 사마이를 물리친 것처럼 당신의 진심이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성계. 그것이 5번째 비책입니다. 로드맵. 천하삼분지계. 3단계 성장. 유비가 제갈량을 만났을 때 제갈량은 하나의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천하를 3분하는 장기 전략. 3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형주 확보, 익주 점령, 북벌 준비. 인공지능 전략도 똑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형주 확보, 인공지능 적용 및 거점 마련, 시그니처 워크플로우 개발, 성공 사례 전파. 형주는 촉한의 관문이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 영역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거점이 됩니다. 업무의 20%의 인공지능 적용,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구축. 두 번째 단계, 익주 점령, 인공지능 활용 전문가 및 확장, 시그니처 워크플로우 개발, 성공 사례 전파. 익주는 후방 기지였습니다. 형주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곳. 인공지능도 백업이 필요합니다. 대체 플랫폼 확보, 독자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 세 번째 단계, 북벌 준비. 인공지능 더 경험 융합 리더십, 독자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업계 표준 제시. 북벌은 천하를 경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전략도 마침내 여기까지 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단계. 당신의 방법론이 업계 표준이 되는 단계. 제갈량은 북벌에 실패했지만 천하삼분 자체는 성공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단계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잃지 않고 한 단계씩 나아가면 됩니다. 천하삼분지계. 그것이 당신의 로드맵입니다. 패망의 길, 타산지석, 타산지석.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실수에서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삼국지에는 패배한 영웅도 많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 보입니다. 원소, 과거의 영광에 갇힌 자. 우리 방식이 검증되었다며 변화를 거부하고 의사결정을 미루는 조직. 도구만 바꾸면 개인. 길이가 없다. 사세삼공의 명문가. 그러나 관도에서 조조에게 패배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의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여포. 기술만 있고 전략이 없는 자. 도구만 바꾸면서 깊이를 만들지 못하는 개인. 천하제일무예. 적토마. 화려한 외모. 그러나 백문루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왜일까요? 기술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늦어서 패배합니다. 형주의 유표를 기억하십시오. 풍요로운 땅, 안정적 기반. 그러나 그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병사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확실해지면 그때 움직이자. 그 사이 천하는 이미 3분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70% 준비되면 시작하십시오. 나머지 30%는 가면서 채우면 됩니다. 타산지석. 남의 돌로 내 옥을 다듬습니다. 맺은 말. 발휘하는 지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김치가 하루아침에 익지 않듯 된장이 3년을 기다려야 하듯 인공지능과의 관계도 천천히 발효시켜야 합니다. 경험이라는 메주, 인공지능이라는 소금물. 이 둘을 섞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천천히 익혀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오직 당신만의 맛이 만들어집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만의 삼국지를 써 내려가십시오. 적토마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올라타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1800년 전 삼국지 시대, 그 혼란 속에서도 영웅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조조는 조조의 방식으로, 유비는 유비의 방식으로, 송원은 송원의 방식으로, 제갈량은 제갈량의 방식으로. 중요한 것은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갈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30년, 40년 경험이라는 그 단단한 기반 위에 조금씩 천천히 새로운 도구를 얹어 가시면 됩니다. 된장이 하루아침에 익지 않듯 AI와의 관계도 천천히 발효시켜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유비는 50세가 넘어서야 제갈량을 만났고 그때부터 천하를 삼분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나는 조조형인 것 같다. 유비의 길을 걸어보고 싶다. 송원처럼 균형을 잡고 싶다. 이런 생각들 부담 없이 나눠주십시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의 속도로 삼국지의 영웅들이 각자의 길을 걸었듯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AI 시대를 걸어가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멈춰 서지도 마십시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켜고 챗GPT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 던져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멈춰있던 시계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삼국지를 써 내려가십시오. 감사합니다.